이 문제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전문가와 함께 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의 최명기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이거 몇 미터도 아니고 63cm 정도, 예, 이보다 좀 더 높게 기준을 넘긴 거잖아요. 그래서 입주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정확하게 뭐가 문제입니까? 실제 이제 공항에서는요, 이 항공기가 뭐 진입을 한다든지 또는 진출한다든지 또 이제 대기를 하려면 선회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장애물 그 제한 표명이라는 것을 국제 민간 항공기구가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공항시설법에서 그 규정을 현재 하고 있는데 실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 수평 표면이라고 해서 실제 이제 그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일명은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이제 고도 제한 선이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김포공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57.86m 정도, 예. 이 정도가 이제 가장 현재 그 안정성이 있는 거고 예. 그 이상을 초과를 했을 경우에는 항공기와 현재 이 돌출물하고 이제 같이 충돌될 수 있는 가능성 예. 이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현재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김포공항에서 한 3.9km 정도가 이격이 돼 있는 상태고요. 역시 57.86m의 규정을 받고 있는 거고 예. 이 상황에서 지금 아파트 8개 동인데 7개 동은 확실하게 현재 뭐 63cm에서 69cm 정도가 도출돼 있는 거고요. 네. 한 개 동 같은 경우에도 현재 서류 제출이 안 돼서 그 부분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이거 고도 제한 넘긴 부분은 잘라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뭐 초고층에 있는 그 주택 같은 경우에 집 같은 경우에 뭐 천장을 잘라내는 겁니까? 실제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지금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옥탑층, 이제 엘리베이터가 들어있는 옥탑층이 현재 이제 걸렸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마지막 층이 이제 15층인데 이 15층 지붕선까지 걸려 있는지 아니면 그게 안 걸리는지는 현재 사실 확인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떤 자료 조사를 쭉 하다 보니까 예. 아마 15층 지붕층은 아마 안 걸리는 것 같고 아마 옥탑층 정도만 현재 걸려 있다. 그래서 이 옥탑층에가 이제 그 엘리베이터가 이제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현재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성이 안 된 현재 그런 상황이죠. 아, 그러면은 최고층에 있는 집에 뭐 천장을 뜯어내는 건 아닌데 네. 엘리베이터 통로 같은 건가 보죠? 그 시설물의 높이를 좀 낮추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하면 지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5층 정도에서 이 지붕층까지가 현재 걸려 있다, 고도 제한선에 오버가 돼 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예. 역시 천장층을 뜯어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예. 만약에 이제 그게 없다, 옥탑층만 있다 그러면 옥탑층만 철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다시 재설치하는 이런 공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옥탑층이 엘리베이터 기계실 같은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옛날 아파트는 이제 기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최근에 짓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실이 없는 이제 MRL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제 상승을 하고 하강을 하려고 보면은 이런 어떤 장치 자체가 엘리베이터 피트 안에가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만약에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MRA 방식인데 실제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그러면 그 위쪽에 상부 공간이 약간 이제 필요해요. 한 70cm 정도의 이런 오버헤드 공간이 필요한데 예. 아마 이 부분에서 현재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라고 추정을 해보고 있죠. 네. 아니 그러면 이거 뭐 건축허가 받을 때 그런 거 다 기준이 정해져 있을 텐데 도면도 다 보고 허가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도면대로 지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실제 이제 사업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도면을 한번 봤었습니다. 봤더니 예. 현재 고도 제한선을 지키는 걸로 현재 그 도면상에서 그려져 있어요. 이게요. 그런데 이제 실제 그건 이제 사업 승인을 하는 과정이고요. 실제 이제 세부 어떤 그 실질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실질 설계에서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또는 실질 설계에서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예.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설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보면 아마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좀 무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제 골조를 공사를 다 끝내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어떤 오버헤드 부분들 이게 좀 튀어나와 있는데 이거 뭐 괜찮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안일한 의식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뭐 일부 보도를 보니까 시공사 측에서는 건축법상으로 1m 이내 시공 오차는 허용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네. 뭐 맞는 말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제 건축법상에서는 이제 시공 오차에 관련된 규정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기 전 찾아보니까 건축법 26조에 이제 그 허용 오차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대지 측량이라든지 또는 이런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이런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현재 그 허용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시공사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 시공사의 억지 주장이죠. 왜냐하면 이 법에 보면 명시되어 있는 게 이 법을 적용할 때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건축법을 적용할 때는 인정이 되지만 예. 다른 타법에 대해서는 준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 그래서 이제 김포시 같은 경우에도 사용 승인을 갖다 해주고 싶지만 임시적으로 예. 실제 이 공항 시설법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사용 승인 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아, 여기는 공항시설법에 따라서 높이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법을 우선 따라야 된다. 그렇죠. 네. 아,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김포시는 어쨌든 규정을 안 지켰으니까 이거 조치하기 전까지는 입주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김포시에서는 이거 사전에 알 수 없었나 이런 의문도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이제 그 전문가 이제 감리가 이제 있게 되는 거고요. 뭐 감리가 이제 자기들이 활동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월간이라든지 이제 분기별로 실제 이제 감리 보고서를 갖다 제출하게 되는 거죠. 예. 잠깐 오기 전에 이제 서칭을 해보니까 감리 보고서를 12번을 갖다 제출했었는데 예. 이런 고도 제한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감리 보고서가 제출돼 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서류 상으로 확인하는 현재 김포시 입장에서는 전혀 현재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을 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아, 그러면 이거 감리 준공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하더라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실제 대부분 이제 공사를 하는 중에 이제 부실 공사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을 해보면은 이런 어떤 서류상에서는 완벽해요. 이제 서류상에서는 완벽하게 이제 그 작성이 돼 있는 거고 실제 이제 현장으로 좀 안 맞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번 과정에서도 서류상에서는 완벽하지만 예. 실장으로 좀 안 맞았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포시에서도 이거 시공사 감리단이 12차례에 걸쳐서 감리 준공 보고서 제출했는데 요거 고도 제한 규정을 지킨 것처럼 허위로 보고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서울시가 또 이제 감리라든지 건설 어떤 시공 과정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전설 공사 전 과정에 대해서 현재 CCTV를 갖다가 찍게 하고 있고요. 동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번에 이제 문제점을 좀 발굴을 하고 예. 어떤 개선 대책이 좀 수립이 돼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앞서 저희가 입주 예정자분도 전화 연결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이거 입주 예정자분들 피해가 지금 큰 상황인데 이거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시공사가 이걸 그대로 수긍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법적 소송을 갈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대응 방안이 좀 틀려지겠죠, 입주자들이요.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이건 우리의 어떤 문제점이 현재 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원만하게 이제 2개월 내지 6개월 안에 이제 해결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만약에 실제 지금 시공사 입장에서 손해액이 좀 막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는 법적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축법이라는 허용오차를 가지고서 아마 법적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예. 시공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조합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김포시의 문제점을 갖다 가지고서 소송으로 가게 되게 되면 뭐 소송 가게 되면 기본 뭐 짧아야 1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 3년 정도가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상당히 좀 입주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기간에 대한 어떤 손해들 또는 어떤 불편에 따른 어떤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전해진 얘기를 보면 그 엘리베이터 시설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높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기본적으로 2달에서 전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일단 소요가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엘리베이터 피트는 이제 그 외부 구조물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그럼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을 일단 철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쪽에 이제 엘리베이터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엘리베이터 현재 그런 오버헤드 이런 장치들이 있는데 이걸 다시 해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설계도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예. 특히 이게 이제 문제가 콘크리트 벽면 쪽에 이런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현재 할 수 있는 이런 보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아이고. 그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부디 그 입주 예정자분들에게 더 이상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의 최명기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